방송을 위해서 만든 대본입니다. 이게 빌드업이 이렇게 쌓이네요. 이겁니다. 예. 이어폰을 듣고 계셨던 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ASMR이 들렸습니다. 구독자 줄어든 소리가 들리죠? 아니 이 방송이 언제부터 이 리킹 방송이 됐나 이런 기능이 있었나 놀라셨을 겁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죠. 안녕하세요, 개정주 이석현입니다. 육기인 이기인입니다. 예, 고도원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곳에서 모였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가 어딥니까? 어디입니까? 가산. 가산. 저희가 디지털. 첫 번째 촬영하고 실패한 그곳. 그곳. 제 1사정 스튜디오죠. 그렇죠. 보시면 이 흡음재가 예. 양쪽에 깔려 있고요. 네. 뒤에도 흡음 기능이 있는 커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4가지 영상을 올렸나요? 그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비교했을 때 확 달라진 게 있죠. 화질이 달라졌습니다. 화질. 그리고 1번 음질이 달라졌습니다. 음질. 슈퍼챗 쏴주신 분들 덕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그 봐주잖아요. 모든 금액이 이 R&D로 다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그러네요. 확실히 기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앤 디벨로먼트죠? 이상한 거 많이 하죠. 방금 지지율 대책기를 하고 방송 친화적이긴 해요. 좋은 자세야. 그러네. 릴레이션십. 이너 릴레이션십 예. 좋고요. 사실 이 장비를 우리가 처음 구비를 할 때 네. 약간 신경 쓴 채널이 있긴 했어요. 그렇죠. 언더 73.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첫 영상은 되게 거칠게 맞아요. 좋게 얘기합시다. 야, 예. 약간 투박하게 나오긴 거치기가 했지만 좋게요. 투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팟캐스트가 들어가니까 상당한 음질과 그러니까. 상당한 스튜디오 우리 거보다 살 때깔 좀 더 좋죠. 그렇죠. 맞아요. 자극을 많이 받았죠, 사실. 장 많이 받죠. 네, 장비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우리 우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만 맞아요. 최대한 하려고 하고 네. 맞아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지지율 대책회의 가서 책 한 구절을 읽어오셨다고요? 읽었죠. 어떤 내용이죠? 계엄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했을 때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아. 내가 할 일을 알아. 와, I know what to do. 여보, 계엄이에요. 괜찮아. 잘하네. 내가 할 일을 알아. 여러분들은 제가 할 일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 감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그 한동훈 대표님의 그 구절을 봤을 때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난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 사실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이런 감성이야. 사용은 감성이에요. 어깨 걸고. 분산한 감성. 예. 그러니까 그때 감성을 조금만 넘어서도 나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 맞아. 근데 그걸 못 넘으시더라고. 좀 안타까워요. 그 언더 73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의 첫 평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뭐였죠? 너무 우리는 부러운데요? 아재를 자임하는데 예. 80년대생들인 우리가 아재를 자임하고 70년대생 분들이 오히려 청년을 자임하는 세대를 아이러니한 잊어버려.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죠. 예. 우방한테 너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미동맹이니까 우리가 같이 잘 지내야 되고요.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 저희 싫어하지 않고 맞아요. 친하지 않아요? 뭐 친할 거지 아니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라서 가끔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이이긴 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 개혁신당 인사에 이게 원래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잘못 눌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눌러주는 사이다. 근데 박상수 변호사님은 공무원은 아니시죠? 아니죠. 아니죠. 편하게 누르셨나요? 어쨌든 호감 지금 관계다. 그래서 언더 73. 그럼요. 일방적인 호감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러고 나서 또 까일 수 있어요. 한번 샤라웃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쪽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예스. 오늘 우리가 왜 모였냐? 사실 이제 라디오 사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보통 다큐를 했었죠. 맞아요. 이기인 다큐. 그쵸. 오늘 페이크 다큐. 그 지지율 대책회의 그 방송에서도 거기에 대한 좀 호평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장예찬 최고부터 시작해서 그쵸. 민주당의 하원기 부대변인까지 어른의 사정을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정당을 넘어서서 김광일 기자, 그러니까 CBS의 기자 자체도 어른의 사정을 일단 감각이 되게 좋더라. 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라이브로 보면서 그 장해찬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한 몸으로 간주하고 장해찬에 대한 공격은 장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할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고요.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제 조만간 나오셔서 I'm in my dream. 하고 얘기가 잠깐 빠졌는데 네.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다큐만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사실 고정된 스튜디오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누구예요, 도대체?
이분입니다. 사실 썸네일 다 나갔고요. 아, 예. 이미 오프닝에서 계속 깔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나오는. 사실 정치를 제가 좀 멀리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애를 썼는데 요즘 이게 유튜브 글을 보면 정말 모두가 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해. 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정확하지 않게 좀 깐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깔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꼭 까야 된다는 건 아니 그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방송 기획할 때 석현이가 그랬어요. 아, 무슨 소리야? 까도 내가 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알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특수 관계인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 다 동탄을 또 했고. 그렇죠. 또 여기는 또 천하용인으로서 거의 한 몸이 돼 있지 않나요? 자기춤과 저의 관계에 가깝지 제가 않나요? 페이스북에 밝혔지만 천하영이는 국민의힘 때 임시팀이었지. 성근네요. 개혁신당 와서는 절대 없는 팀입니다. 없는 단어예요. 오늘 참고해 방송의 주십시오.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예, 선긋는 태도가. 예, 예. 그리고 또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저희가 다룬다고 하면 실드를 해줄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더 혹독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그 전화 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제가 방송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당의 어떤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꼭 전화가 와요. 몇 번 안 됩니다. 이 방송 바이럴 되면 전화 올 겁니다. 계속 올것 같아요. 이 핸드 화면에 그렇게 뜨겠죠. 아직도 노원병 이준석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원병 이준석 뜨면은 우리 방송에 문제가 있고. 아니 근데 그마저도 게임처럼 좋아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소위 억가는 당연히 배제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분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보다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명언이다. 그만큼 이분이 우리 정치에서 귀한 인물이긴 하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에피타이저로는 그가 욕먹고 있는 이유, 현황. 아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욕하고 있나 그걸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 그런 것들은 뭘까?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영상 편지. 하면서, 영상 편지도 하면서 이제 치료제를 바르면서 이제 욕해도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예. 아니 석현이 욕하지 말라고. 그렇지. 사랑합니다. 자, 이제 그가 욕먹고 있는 이유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꼽아왔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마밤. 정치를 게임같이 한다. 어허. 사실 이 주장은 최근에 우리 허은하 전 대표께서 예. 주로 더 많이 하시고 현수막까지 맞아요. 걸어놓고. 그쵸 채널도 있습니다. 맞아 웹사이트에 뭐 정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실 뭐 정도로 제보 받는다, 이렇게. 되게 대표적인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이고 근데 허은하 대표님 또 정치 오락실이라는 유튜브에 그렇죠. 거기 가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뭐라고? 인상 깊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정치를 게임처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게 칭찬의 글이었구나.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아니, 저는 결과적으로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러니까 게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지 정치를 비하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뚜렷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나왔던 정치 오락실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 허은하 대표님을 아시고 그 전반적인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 같이 한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절반의 진실은 담고 있다. 절반의 진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늘 정치인들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이거든 사실. 맞아요. 이준석이 만약 이 정치 여정을 게임 같이 혹은 드라이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버틸 수 있었을까? 일테면 당대표 축출되는 그 모든 과정 저 대통령이 흔들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때 당시에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막 전화가 오고 그 바닥이 흔들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 가족이 흔들리면 그냥 그만하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이준석의 단점이고 장점이 되는 순간들이었다. 물론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신경은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점을. 그리고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 정치라는 거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인상은 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지금 조금 그게 좀 약화돼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덧붙이자면 이준석이 정치에
진지하지 않지는 않거든. 않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가볍게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복잡한 사안을 되게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라고 본인만의 해답이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건데 맞아요. 어찌 보면 그 과정 자체도 사실 정치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루는 모습조차도 사람들은 무거워 보이길 원하는 약간 우리나라만의 유교적 사상이 있어. 거기까지 한다고? 그렇잖아. 근데 거기서 어쨌든 정치인들도 표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잡아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사실 부족한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몇 마디 말보다 몇 초간의 그 침묵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은 있죠.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CBS 김현정 앵커 논란이 있는데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제작진들이 좋아할 플레이를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러줘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사실 진중한 정치인으로서의 브랜딩은 안 돼요. 방송에는 많이 나오나 자꾸 품평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걸 게임같이 한다. 자꾸 이제 품평하니까 삼국지처럼 보이는 거야. 말이 이렇게 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배제된 세상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게임같이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게임같이 한다는 얘기 안에 이제 그런 오해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반의 진실은 있다. 근데 이건 되게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문장인 것 같아. 절반의 진실이 있다. 저도 이준석 의원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극강의 T입니다. 극강의 T. 네, 그렇잖아요. T인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어떤 일을 되게 하게끔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은 게임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이다. 예. 근데 오늘 기인님하고 석현님을 통해서 또 배운 게 그래. 존재만 가지고는 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날 받아들여줘 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내 머릿속 안에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밖에서는 또 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 좋은 얘기다. 예. 저는 그러니까 딱 이게 떠오르네요. 이준석의 머리 스타일도 와도 같다. 뭐 이준석이 머리를 안 꾸미잖아. 그렇죠. 보는 사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머리 좀 꾸며라. 저렇게 많이 불편해. 머리 좀 만져. 자세를 못 근데 본인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그거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지지자도 그렇고 이준석에게 마음을 열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겉모습이 막 주머니에 이만한 그 샤오미 2만 암페어짜리 넣고 다니고 이 얘기를 저는 한 10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이렇게 더벅머리 해가지고 근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나 본인의 겉 외관이나 맞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절반의 진실이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네요. 자, 두 번째. Yes. 이거 정말 얘기 많습니다. Yes. 싸가지 없다. 예의가 없다. 예의가 커트야, 없어. 커트. 여기에 대해서 이긴 쪽부터. 싸가지 없지. 없다? 이거 없어. 얘기해보세요. 싸가지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각 저마다 규정하는 싸가지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온 내가 느끼는 내가 행해야 되는 싸가지는 사람을 잘 챙기고 뭐 하다못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석현이한테 전화해서 석현아 나 좀 도와줘. 우리 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로 저를 든 거죠? 이게 필요해. 나는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언정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전 그런 것들이 꼭 장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싸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그 지내는 관계 속에서의 싸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런 걸 좀 더 경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덕장이라는 말을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되게 많이 없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본 저로서는 그런 싸가지가 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 뼈 아프게 한방 였네요. 사실 저는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냐면 직설적이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직설적이다. 예의가 없다에 더 무게를 두고 이 문장을 받아들인 건데 이분은 좀 다양한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 듣고 또 할게. 나 이거 문질러야 돼. 문질러야 된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해봐요. 이분이 예의가 없거나 이런 건 잘 못 봤다. 예의가 없지는 않아. 미국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 예를 중시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런 면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싸가지 없다는 정확하지 않은 비판이다.
근데 그게 생각들. 안에서의 못 챙김, 안에서의 성격은 바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근데 팀장님이 왔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막 문질러봐봐. 이거는 그냥 문질러봐봐. 자 문지를게요. 사포 자, 이기 자, 부탁드립니다. 참고 참고. 이거는 그냥 보완할지 말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렇잖아.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싸가지 없지만 직설적이고 그 메시지가 파괴력이 있다는 걸로 평가를 받으면서 왔어. 맞아요. 여기서 갑자기 나처럼 석현아, 나 이거 할 건데 도와줘. 라고 하는 모습도 관중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그러면. 최소한의 그걸 장착을 더 한다면 나의 욕심이에요. 장착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더 넓은 범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좋은 얘기네. 최대한 문질렀는데 안 문질러지네. 야! 자, 마지막 한마디. 예. 저는 그렇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효한 비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막 패널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막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는다. 이런 얘기 그냥 뒤에서 하시잖아요. 뭐 방송을 통해서 하나만 한 얘기지. 하시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얘기가 조금 섞인 거는 우리 이번 얘기에 이긴 최고가 사실 3번으로 답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욕먹는 이유가 이제 바로 3번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갈게요. 사람을 도구화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인규가 우리 신인규 제 동갑 친구거든요. 예. 인규가 요즘 방송 나가서 이 얘기를 좀 몇 번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싸가지 없다라는 걸 좀 더 마무리하고 또 거기서 나왔어요. 돌문질렀어. 내가 지금 리트머스지로 생각하면 내가 제찐하고 순간이고 생각이 없고 아니 제작진 어떻게 생각해? 이 방송이 이렇게 기획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이 사람들 너무하네 진짜. 나는 지금 막 한참 문질러야 돼 지금. 나 접합 수술해야 돼. 접합 수술. 커뮤니티에 지금 이긴 이준석 브라더를 모르는 거야? 진짜 도구화한다. 일단 싸가지 없다라는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싸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그걸 정의하고 이준석을 재단하지는 말라. 또 문지르는 거잖아. 우리가 흔히 인사를 안 받는 것도 팩트. 내가 그래? 그러니까 난 잘 받았는데? 이 새끼가 제일 이런 게 있잖아. 나쁘네. 흔히 사람을 만나면 오셨어요? 그런 석현아 거, 왔어? 그런 거. 이게 난 그런 걸 서운해 본 적이 없어 사실. 누가 서운하대? 내가 자기가 근데 이준석은 그런 게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너 아니야. 왔어? 이러고 또 지나가다 만나면 깨똑같이 쓱 가고 깨똑같았어. 그러니까 하고 쓱 지나가면 그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야. 너 오늘 만나서 그냥 내가 브랜드 미치 정도 왔는데 그냥 대화 이어가고 있어. 그건 이준석한테 그냥 인사야. 그치. 어쨌든 각자의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도구화한다. 우리 도구화한다. 인규의 외침 들어주십시오. 이준석은 확실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율충 그리고 기능적 인간이라고도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자 만약에 뭐 천하용인 같은 4명의 팀이 필요해.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세평이 어떻든 간에 일단 모아놓고 써.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실시간으로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발휘해놓고 그 후과는 어떻게 될지 난 몰라. 딥한 얘기 들어가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 나몰라라 한다? 일단 모아놓고. 근데 봐봐. 자 이준석이 그렇게 이용했다고 가정해도 자 내가 이용 당하겠다고 이끌려간 사람들은 니네야.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당신을 이용하겠다야. 그럼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사람을 이용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래 난 이준석이라는 네임밸류로 나도 널 이용할게야.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공천 못 받았다, 보상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더 나가서 방송 나가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솔직해지자고 진짜 이건 이준석을 옹호하는 게 아니야. 이준석이 이용했다고 하지만 그를 이용하는 것도 너 니네야. 맞잖아. 그래. 어찌 보면 좋은 천하용인도 얘기다. 나도 천하람도 허은하 전 대표도 이준석을 이용했어. 나는 이준석과 함께 따라가는 천하용입니다라고 한 마디 더 덧붙였단 말이야.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준석만 탓해? 너 오디오 괜찮냐?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 아니 그거는 진짜 솔직해져야지. 이용 당한 사람들도 이용한 걸 인정해야지. 맞아요. 정치는 결국 이용하고 이용하는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좋은 얘기네요. 네. 많이 사포가 됐고. 묵묵해졌습니까?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적이야말로 이준석 의원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분 토론 시작해주세요. 네, 기인님 말씀처럼 분명히 상호 이용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건 맞습니다. 거의 모든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는 그렇죠. 그런데 준비해왔네. 아니요, 이거 방금 기인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안티준석이네. 뭐 아니라고 안 할게요.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되게 명확한 명제입니다. 명확한 명제.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설득력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 그래요? 그룹핑을 해야 돼요? 아이씨, 너무 부담되는데. 아니 정말 맞는 말씀.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본 건 아닌데 그 주변에서 과연 이준석 그룹이라고 해서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준석이 풀어야 될 숙제야. 네.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인 그룹핑을 할 거냐, 맞아요. 그리고 베네핏 지향적인 그룹핑을 할 거냐, 그걸 잘 버무리고 섞어서 선거를 승리해야 되고 그걸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사실 덕장 내지는 맞아요. 직장의 책임인데 지금 주변에 훌륭한 분 많이 계시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끈끈한 워킹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가치 지향적이면 아무리 모진 풍파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그 파도를 헤치고 가는 반면 얘기네. 이게 완전 베네핏 지향적이면은 이 고리가 서로의 고리가 약해요. 그 어찌 보면 쉽게 깨질 수 있고 그럼요. 잘못하면 네. 늘 대차 대표가 맞지 않거든. 맞아요. 세상상. 손익분기도 잘 안 맞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처럼 뭔가 줄 수 있는 자리 내지는 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베네핏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건 맞아. 그럼요. 지금까지 단체장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까 우리 이번 질문인가도 상통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문지를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결국 덕이야. 석현아.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자꾸 나를 예를 안 들어.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할 사람은 없거든 세상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치. 석현아 나랑 같이 가자. 맞아요. 힘들지 미안해. 이 한마디면 돼.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사람이 잘 안 하는 사람인 거야. 그걸 만약에 이걸 탑재한다. 금상첨화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진영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천하용인뿐만 아니라 이 이준석 팀 소위 이분들을 제가 좀 초반에는 관찰자적으로 좀 보게 된단 말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기본적으로 이 팀 이준석 그리고 이 지지층 자체가 좀 기존 정치 문화를 싫어해서 모인 분들이에요. 맞죠. 그럼 기존 정치 문화란 뭐냐? 뭐예요? 민주당의 운동권 문화. 혹은 국힘의 어떤 숭배하는 그런 문화. 추앙. 그런 거가 다 싫은 거야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고 본인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걸 가능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막 감정이 과잉되고 청승을 떨고 걱정 마. 내가 뭔지 알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아니야, 저 우방입니다. 석현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장점으로 치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청탁에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또 반대로 치면 아까 이긴 최고가 얘기한 대로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서 떠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천하람이랑 친하니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모델을 배워야 된다. 거기는 이제 거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걸 잘하던 데가 어디야? 정광훈은 아니겠죠? 정말 아니고 NL. 이제 소위 이제 운동권 중에서 그분들이 한림 리더십. 정말 그걸 정말 잘해요. 그분들이랑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생활이 안 돼. 그렇지. 진짜 일상에 너무 침투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그래서 맨날 누구 밥 사 먹여라. 내가 그런 잔소리 한단 말이야. 그 친구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네 번째로 네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았어요? 이준석에게 가해지는 주된 비판. 네 번째 혐오주의자다. 갈라치기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먼저부터 아니지. 여기는 이석현 그렇죠. 맞잖아. 메인 무대가 섰습니다. 장이 섰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전 뒤에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간단히 어차피 얘기하면 그 뒤에 얘기와 이 주제가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준석 대표를 위한 칼춤을 한번 쳐주십시오. 설명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밀하지 않은 비판이죠. 이거는 두 가지예요. 결국 주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성별 갈등, 두 번째 전장현 이 얘기 하시는데 성별 갈등을 이준석이 만든 적이 없죠.
없고 이미 기존에 있던 갈등을 이준석 대표가 정치의 테이블 위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뭐 조장했다, 유도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시간 채팅 이석현 이준석 하수인이네. 뭐 이 점에 있어서 갈라치기 뭐 아웃, 갈라치기 하수인 아웃. 돼도 상관없고요. 근데 정의당 출신 아웃. 역변했다.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전장의 문제인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친한 이제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세요. 전장의 문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가지고 혐오주의자다 혹은 갈라치기다 이런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그 논의를 잘 보시면 이동권 문제가 완전 핵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탈시설이에요. 그 탈시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장애인 가족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고 이럴수록 꺼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저는 이때 뭐 이준석 대표 지지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딴 쪽에 아마 일하고 있었을 텐데 이 전장의 문제를 건드려보고 되게 놀랐어요. 가장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단체의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 이건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맞죠. 그런 면에서 이 비판이야말로 가장 이제 무용하고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뭐 이렇게 제가 먼저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왜 장애인들한테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지 않느냐는 뭔가 정치적 올바름으로 이준석을 계속 재단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준석은 아니 앞만 눈을 이렇게 방긋 떠봐야 뭐해.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완이 되어야 되는 실질적인 일을 해야지. 니네들이 아무리 눈으로 이렇게 방긋 떠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니네가 더 나쁜 것들이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자꾸 이준석한테 너는 혐오다. 그 장애인들한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냐?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느냐? 넌 그래서 혐오다. 이거거든요. 극강의 효율충인 이준석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 이동권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고 조례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다른 당보다 더 먼저 나간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보다 너는 이미 혐오를 하고 있어. 장애인들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막 재단하고 있는 거야. 난 이게 아주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침착하세요. 그거야. 난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 얘기는 사실 너무 우리가 동감해서 더 붙일 말 있나? 아니죠. 잘 빠져나가네.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반구 붙일 말이 동의한다는 거죠? 앞에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인성적인 차원이 많고 그렇죠. 인상 비평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치인을 다룰 때는 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분에게 검증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인 DC 이준석의 진짜 과제는 무엇인가? 맞아요. 이걸 위해 준비한 코너죠. 이번 그렇진 않은데. 네 죄송합니다. 자 이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당위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은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잖아요. 정치권들인데 이준석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깜짝 근데 놀랐어요. 이준석은 해야 한다면 불리하더라도 해. 그리고 하고 싶으면 불리하더라도 해. 이준석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잃는 표도 어느 정도 적지 않아. 그리고 받는 오해도 사실 커요. 너무 당위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오버하게 부각하는 것도 이준석한테 필요할 수 있는 덕목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맞죠. 조금 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게 액션도 필요하다. SNS 글이라든지 방송에서 한 줄의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더 정제하고 나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단 그렇고. 생각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내가 그럼 하나 내가 먼저 던질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난데? 아니 어디 하고 싶은 말이니까 예. 저는 세 가지나 준비했어요. 서른 세 가지요? 아니요. 베스킨 아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가치가 되게 커요. 그의 가치 세 가지는 강북우파라는 거. 이제 TK 강남 1세계 보수정당에서 강북우파라는 건 되게 큰 의미고 두 번째는 성역과 맞붙었던 이력.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일 수도 있고 혹은 PC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젊고 스마트한 이과. 이거 저는 현실 정치에서 독특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보수 맞냐? 보수 맞냐? 이 질문을 사실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가장 큰 정치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뭐죠? 지난 총선 때 합당이죠. 우리가 그 합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는 기자회견도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엄밀한 평가나 회고가 아직 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혁신당 만들어질 때 이제 개혁신당 이름조차 없을 때 유승민, 이준석 신당 할 때 여론조사하면 18에서 20%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그거는 이 이준석 의원님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혹은 낡은 보수를 개혁하라 기대죠. 이런 기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합당 거치면서 우리 류호정 의원님과 아. 설날 때 정말 우리 충격의 사진을 보면서 나는 거기서 돌아선 분들이 꽤 많을 거다. 그리고 안 돌아오고 계시다. 그분들이.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사실 무조건 저는 보수라고 선언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턱 걸리고 있다. 첫 번째 턱걸이가 거기 있고 두 번째는 반핏이 제대로 하고 있냐. 저는 이 질문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보고 네. 이게 뭐 제가 이준석 대표님한테 반패미 전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소위 반PC주의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부상할 수 있었던 초기 자본이다. 그런 그쵸, 면에서 그쵸. 여기가 흔들리면 본진이 흔들리는 거다. 네. 근데 저는 최근 뭐 1년? 길게 1년까지 봤을 때는 거기가 많이 흔들렸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초기의 지지자들이. 보면은 뭐 서부 법원 그 막 난동 사태, 폭동 사태만 해도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반중 정서나 반PC 정서나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근데 사실 그게 저는 동시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성의 얘기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뼈 아프네요. 그 전에 그 분들의 어떤 분노를 놓고 있었다. 분노를 약간 엇나가지 않게 방파제 역할을 하던 게 이준석 대표였거든. 기성 정치권에서. 근데 어느샌가 그분들의 그 요구를 이준석 대표가 잘 담아내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보수 혹은 반PC 이 두 가지 진지가 흔들리니까 네. 요즘 이렇게 쉽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요즘 이렇게 정말 아무나 공격하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죠.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이 방송을 기획한 건데 네. 그 이를테면 뭐 시끄러 임마 그런 논쟁 같은 것도 해프닝이거든요. 그렇죠. 이준석은 그때 그 생각을 했나 보다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조기 진압이 안 되잖아요. 명태균 것만 해도 우리가 누가 봐도 그분이 청탁을 받거나 뭔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랑 막 뭔가를 했을 거라 난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위임도 못 돼. 네. 그런데 이게 조기 진압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폼이 지금 최상의 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몇 가지 준비 많이 해왔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석현 진행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던지고 싶은 의문과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를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케이. 그게 이제 이 천하람 대표가 그 성인 페스티벌 문제를 꺼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참전해가지고 더 크게 공론을 할 수 있었어. 애써 꺼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를 떠나서 난 더 이상 그 논의를 다루지 않겠다. 그 자유주의 의제 내지는 그 PC주의 이런 거를 꺼내지 않겠다. 더 다른 문제를 더 다루고 나아가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거든. 그걸 간접적으로 표출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전 트럼프를 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트럼프가 어떤 미국의 광범위한 PC주의에 대한 비판, 그 불만을 표현의 자유라는 걸로 엮고 또 하나는 전통주의적 가치랑 엮어서 뭔가 새로운 보수주의 같은 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팸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치라는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쳤을 거라고는 이해해요. 맞아요. 그렇게 혐오주의자라는 딱지를 달고 정치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울 거고.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진영을 넘어서 도와주려고. 그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온 건데 빚이 부채가 됐네. 그러니까 나에 대해 부채를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분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자꾸 공격당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런 결론이 나왔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오케이. 저는 뭐 이런 반PC 전문가는 또 아니어가지고
진지가 무너졌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일단 1번 꼰대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맞아요. 또 하나는 중도층 그 일반 그 시민들한테 부정적 인식을 받을까. 이준석을 공격했다가 굉장히 아이돌라이즈된 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깨졌을 때도 지켜주는 고정 어떤 제 군대가 있으면 그걸 버텨냅니다. 맞아요. 근데 그 고정 군대가 지금 조금씩 줄어왔던 거예요. 저는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을 안다고 하잖아요. 나아갈 길을 알려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탑재하고 장착하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 그때 그 시절의 이준석을 다시 상기하고 그때 이준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리 어떤 당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에 서 있다 하더라도 다시 국민들은 이준석을 지지할 의향이 있을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이준석을 기다리고 있다. 아, 좋은 말이다. 네, 그러니까 홈이 돌아올 때까지도 있겠지만 과거의 이준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다만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만 잘 상기한다면 더 넓고 더 깊은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민심의 바다라도. 좋은 얘기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마지막에 사포질 열심히 하려고. 어우 열심히 문질렀다. 그러니까 진지한 눈물 거의 보이기 직전이었어요. 거친 사포로 문질렀다. 아까 말한 똑같이 제가 그걸 써왔어요. 실제 제가 아는 이준석은 정치에 진지합니다. 맞아요. 아, 그럼요. 진지하고요. 특히 제가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소위 축출될 때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막 눈물 보이고 이럴 맞아요.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나본 이준석 대표의 어떤 팬들, 특히 중년 장년층 팬들은 언제 입덕했냐고 여쭤보면 다 그 얘기하세요. 그때 정말 안쓰럽고 그 하나가 되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때 폼을 좀 회복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많이 털어봤는데 네. 우리가 이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영상 편지 네. 이제 하나씩 하고 네.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연장자부터 하시죠. 연장자부터. 아, 예. 자, 고등부터 네. 영상 편지 큐. 의원님 저예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선거 같이 한 게 저한테는 좀 오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유세를 다니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 시민들의 표정에서 제가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히는 저희 의원님께 감사하지만 그 원래 의원 저를 파견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정숙 양. 네, 또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의원님께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아. 자, 다음 연장자.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한테 하고 싶은 말보다 이준석을 바라보는 국민들한테 하고 싶어요. 다르게 가네. 역으로 가네. 역으로 하일성. 많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정치권의 논리에서 여의도 문법에서 이준석을 재단하고 정의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이준석이 아무리 뭐 이익을 쫓아서 건조하게 이런 드라이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준석 주변에는 이렇게 이준석을 걱정하고 정치권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이석현, 고도원, 이인과 같은 그럼요.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준석과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는 말씀. 마지막에 거하게 사포 들어가네요. 난 이걸로 오늘 바꿔야겠다. 이러면 내가 들어가기 힘든데. 고민이 많아지네. 자, 저희 영상 편지하고 마무리하죠. 사실 저는 의원님 안녕하시죠? 제가 가끔씩 놀러 가기도 했지만 사실 1월 달인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캠프를 같이 하자고 좋은 말씀 주셨고 제가 유튜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이겁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첫 영상 올라갔을 때 저희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맞아요. 페북으로 공유를 홍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텔레그램 보냈거든. 답 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응이응. 이응이응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무조건 이응이응. 혹시 내가 해줬으니까 이응 귀엽다. 100만 원이라도 보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응 그거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제일 열심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귀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진영에서 청와대 있다가 끝나고 나오고 여기로 오는데 굉장한 그 타격이 있었습니다. 제 익명이지만 소위 하원아 의원이 보장하러 왔다는 맞아요. 그 기사가 나고 이제 찌라시 방에서 제 얘기가 돌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빚이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인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기대가 크고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좀 열심히 털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고요. 조만간 밥을 한번 먹읍시다. 이 방송이 까로 시작해서 그치? 빠로 끝나네요. 그게 늘 아름다운 우리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영상 편집까지 했는데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방송 자체가 저는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냐? 불편하시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묻는 분 계실 거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네. 그렇지. 우리가 또 초반에 많이 굽었어요 보니까 이걸 방송 해보니까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까지 추앙하거나 억까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우리마저 굳이 시간 들여서 모여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선옥 작가님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하. 그분의 명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본인은 복잡하게 착한 사람이고 아하.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치인을 대할 땐 더 그럴 거예요. 헤드라인을 보고 단순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텐데 우리 사실 어른의 사정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런 복잡 다단한 면을 사정을 살펴보자. 맞아요. 이게 우리 채널 자체 정신입니다.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정치인들 동훈학 개론, 준표학 개론 원합니다. 뭐 이런 거 네. 대선 주자 위주로 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딱히 뭐 감정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헛가츠 추억이 깃든 똑같이 본인이 만드신 거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약간 브랜딩화는 제가 좀 열심히 했던 곳이 신불리에 이어서 2연타 성공 아닙니까? 프로그램 한 끼를 만들네요. 그렇네요. 네, 이거 꼭 살려주시고요. 안녕하시죠? 저 상위 임시정부에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곧 찾아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복합적인 면을 이해하는 채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Yes. 앞으로도 여러 정치인들, 특히 우리 저 2층 다락방에 이준석 대표님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님,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님까지 너무 좋네요. 저격수와 네. 대표님 만나는 네. 그런 날을 좀 꿈꿉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네. 재미난 기획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사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괜찮겠지? 아 좋아요. 좋습니다.